네, 키워드로 읽는 시장입니다. 오늘 유스타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. 대표님 안녕하십니까? 안녕하십니까? 자주 오는 것 같습니다. 네. 첫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준금리 얼마나 내릴까? 이건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동일한 네. 얘기인데 일단 뭐 잭슨홀 미팅 코앞이니까요. 네. 파월 연설이 비둘기적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네. 대표님 그렇게 보세요? 저는 뭐 비둘기가 온건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어요. 왜 그러냐면 어쨌든 계속해서 그동안 이제 파월이 FOMC 회의 때 발언 내용들을 본다면 상당히 좀 긍정적인 내용들, 그러니까 시장에서 듣고 싶은 이야기를 우회적으로 표현을 좀 많이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번 잭슨홀에서도 좀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다만 이것은 이제 해석을 했을 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, 그냥 좀 평이하게 그냥 크게 어떤 액션을 주면서, 예를 들어서 2022년 같은 경우는 물가에 대해서 상당히 경계심을 표출하면서 시장에 영향을 주었는데, 이번에는 뭐 금리에 대해서 뭐 엄청난 어떤 기대감을 준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썼던 이야기들, 그리고 현재 경기 관련해 가지고 뭐 간단한 코멘트, 이런 부분들에서 좀 마무리하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요. 아까 말씀 중에 잭슨홀 그러면 2010년도에 QE2라든지 네. 아니면 2022년도에 물가 프레임을 바꾸는 것 이런 네. 것들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줬지 않습니까? 이번에도 그런 징크스가 있을까요? 사실은 이제 최근 2년 동안의 잭슨홀에서의 어떤 그 이후의 시장은 좀 조정을 좀 받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. 근데 저는 이번에는 큰 조정은 없을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러니까 단순하게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어쨌든 지난 8월 2일 그리고 8월 5일 하락했었던 것을 되돌림이 나왔고,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S&P 500 같은 걸로 본다라면 그 역사적 신고가의 뭐 1% 정도 남은 정도로 강한 V자 반등에 성공을 했고, 나스닥 같은 경우도 꽤 많은 반등을 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올 수 있다는 생각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잭슨홀 미팅을 핑계 삼아서 좀 매도가 나오면서 약간 흔들림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2022년이라든지 뭐 작년과 같은 좀 큰 하락은 전 제한적이지 않을까. 그냥 이제 평이한 수준의 내용, 그리고 평이한 수준에서의 어떤 약간의 실망감을 보여주면서 뭐 차익성 매물이 좀 나오는 정도 수준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네, 뭐 이번 주에 잭슨홀 연설의 뚜껑을 열어봐야겠지만 네.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바로 이제 시장은 9월 FOMC로 네. 이목이 쏠릴 텐데요. B컷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아직까지도 한 0.25% 정도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현재 0.5% 내릴 정도의 수준은,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스케줄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 FOMC 전에 9월달 전에 CPI가 먼저 발표가 제가 알기로는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네, 먼저 되죠. 네, 네. 거기서 만약에 진짜 물가 하락 그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그러니까 낮아진다. 예를 들어서 뭐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뭐 1%대 수준으로 떨어진다든가 한다라면 고용도 중요하겠지만 물가 부분들 때문에 뭐 금리를 0.5% 인하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은, 살짝 그렇다고 하더라도 바로 FOMC 직전에 나오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 0.5%를 내리기는 쉽진 않다. 오히려 그냥 0.25% 정도 이번에 내리면서 일단 분위기를 좀 지켜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,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신에 좀 연속된 금리 인하, 그러니까 지금 캐나다 같은 경우도 지금 2회 연속 금리 인하를 했고 3회 연속 금리 인하 가능성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또 바로 대선 끝나자마자 FOMC이기 때문에 거기서도 이제 금리 인하하면서 연속된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열어놓고 있지만, 바로 0.5% 인하는 좀 이번에는 쉽지 않지 않을까. 왜 그러냐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경기 자체가 나쁘지 않은 부분들이고, 또 고용이라든지 물가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위기감을 느낄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, 그 사이에 뭐 예를 들어서 8월 고용지표의 흐름이라든지 혹은 물가의 지표가 뭐 급변하지 않는다라면 0.5% 인하는 좀 쉽지 않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두 번째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시장의 이목이 제약바이오에 쏠리고 있습니다. 네. 특히 이 종목 유한양행에 대해 사람들이 상당히 관심이 있는데 네. 오늘 장 초반부터 시세가 변동성이 매우 큽니다. 네. 유한양행이 철저히 뉴스에 팔아라 이런
시장의 격언이 네. 적중하는 그런 종목일지 아니면 여전히 살아있을지 어떻게 보세요? 저는 오늘 약간 차익선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. 사실 오늘 주가 모습을 보면은 조금 아쉬운 감은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조금은 투자자분들이 실망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이번에 렉나자 관련해 가지고 레이저티닙이 FDA 승인을 받은 부분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이제 렉나자와 리브리반트 관련해서 병행요법 1차 치료제로 승인을 받은 것인데 이게 비화학요법으로 승인을 받은 것이거든요.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존에 이제 시장에서 예상을 했었던 것은 사실은 이제 비화학요법 그 기존에 이제 화학요법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 통과 가능성 혹은 뭐 이게 좀 어렵지 않겠냐 어떤 우려감들 좀 있었던 것이거든요. 근데 이번에 비화학요법으로 통과를 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으로 치료하다가 만약에 효과가 좀 떨어진다. 그러면 바로 또 화학요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앞으로 이제 로열티라든지 뭐 기술 수출 로열티 이런 부분들 감안한다라면 주가에는 좀 길게 봤을 때는 긍정적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유한양행은 이후에도 상당히 이제 호재성의 뉴스들이 네. 대기하고 있는데 이거 표적 항암제죠. 레이저 티닙 추가 일정이 있다고요? 네, 뭐 일단은 레이저 티닙이 이제 그 이번에 FDA만 승인을 받은 거예요. 그래서 유럽 EMA 시장에서 EMA는 아직 승인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이제 좀 빠르게 아마 FDA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좀 빠르게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중국도 아직 승인을 못 받았습니다. 그래서 미국, 유럽, 중국의 승인을 받아야지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좀 판매가 큰 지역에서 판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아미반타맙이 이번에 이제 IV 제형제로, 그러니까 정맥 주사제 형식으로 FDA 승인을 받은 거거든요. 근데 이제 이게 향후 이제 SC 제형으로 지금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지난 6월인가 그 절차에 심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언제 결정이 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SC 제형으로도 뭐 좀 빠른 시일 안에 승인을 받게 된다라면 상당히 그 제품 매출이 폭발적으로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계속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그럼 제약바이오 전반적으로 한번 또 여쭤볼게요. 네. 생물보안법 이게 쭉 보면 미국의 IRA부터 시작해서 리쇼어링 결국 이 글로벌 밸류체인 상에서의 미국만의 독자적인 영역을 계속해서 세우는 건데 네. 이 생물보안법의 반영, 글쎄요, 긍정적인 효과로 국내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가 매우 높다라는 측면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일단은 9월 말 정도, 중세에서 말 정도 하원 통과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는 것이죠. 만약에 이제 하원이 통과가 된다라면 뭐 관련된 시장에 대한 그 새로운 흐름들은 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생물보안법은 뭐 미국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모두 다 반대할 명분은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신다라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바이넥스 같은 기업들은 꾸준하게 우리가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계속해서 CMO, CDMO 시장 관련해서 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왜냐하면 이게 이제 중국 시장을 계속해서 이제 규제를 하게 된다라면 그 반대국부의 시장이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관련된 기업들 꾸준히 좀 체크하실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 또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이제 키트루다 관련해 가지고 9월 달 임상 결과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번에 유한양행이 FDA 승인을 받아주면서 국내 제약사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 있고 또 어느 정도 기술력이 확인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의 어떤 키트루다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을 충분히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키워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징어 게임 시즌2 이정재 씨가 이게 아마 개봉일이 올해 네. 12월 26일, 네, 그러니까 크리스마스. 연말이죠. 네. 아직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주가는 벌써 널뜬다고요?
네, 뭐 넷플릭스 차트를 보신다면 상당히 좀 신고가 행진을 좀 보여줄 정도로 상당히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, 사실은 디즈니 같은 경우 디즈니 플러스는 이렇다 할 어떤 흥행작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장에서 계속 가입자가 이탈하고 있지만,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꾸준히 좀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 오징어 게임 시즌 2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선불 광고가 지난해 대비해서 한 150% 이상 늘어났다고 합니다.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자체 광고 그 기술 플랫폼을 좀 변형을 좀 하려고 하고 있는데, 이거 관련해서도 넷플릭스가 11월 달부터 캐나다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시험 테스트를 한다고 하는데, 이쪽과 관련해서도 좀 기대감이 좀 높게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광고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들, 또 신작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넷플릭스의 어떤 가입자를 계속 증가시키고 있고, 그로 인해서 주가가 좀 상승하고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마지막 질문 여쭈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5일 블랙 먼데이 이후에 네. 계속해서 이 강력한 회복세가 미국 기준으로 일단 멈췄습니다. 네. 우리 증시도 오늘 그에 대한 여파로 약간 흔들리는데 어떻게 좀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? 저는 이제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, 당분간은 좀 변동성이 있으면서 결국에는 행보 조정 기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잭슨홀 이벤트를 먼저 예상을 해서 주식을 매수하기에는 지금은 조금 주가가 좀 높은 수준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잭슨홀 이벤트를 확인하고 주식을 매수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, 여전히 조금 현금화 전략을 갖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. 저는 만약에 강한 방향성이 나온다라면 잭슨홀보다는 오히려 엔비디아 실적이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AI 거품론 혹은 뭐 엔비디아 실적 성장 둔화 이런 이슈들이 계속 있으면서 관련된 기업의 주가의 발목을 잡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, 만약에 이번에 그 불확실성을 엔비디아가 해소를 시켜준다라면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 쪽에 좀 집중을 해서 반도체를 조금 일정 매매 형식으로 해서 공략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, 또 하나는 현대차 인베스터데이가 이제 곧 진행을 할 겁니다. 그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은 자동차 현대 기아가 상승한 건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약간 배당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 조금 우리가 예상을 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충분히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약간 일정 매매를 놓고서는 일부 섹터라든지 기업을 좀 공략해 보시는 거 충분히 이제 주 후반 이후 혹은 다음 주 초에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, 그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좀 안전하게 주식시장이 안전한 건 없지만 그래도 좀 기대감이 계속 나오고 있는 쪽은 금융주가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계속해서 신고가,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보여주고 있는 섹터가 지금 금융주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보험주라든지 은행주들 뭐 꾸준히 분할 매수 여전히 유효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자, 이번 주에 예정된 잭슨홀이 우리 실물 경제에는 큰 영향을 미치겠지만 우리 금융시장에서는 오히려 다음 주에 있을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매우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. 오늘 도움 말씀에 유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. 대표님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